그러면 먼저 이제 공약 중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법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예. 후보의 공약 중에 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약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요즘 뭐 소확행 공약이라 그래서 그렇죠. 좀 뭐 탈모 공약이라든지 예. 조금 국민에게 다가오려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 공약 굉장히 좀 환영하는 입장이긴 해요. 맞아요. 예. 이게 뭐 거창한 공약도 물론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사실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게 어쩌면 굉장히 더 중요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하겠다. 이런 의지는 좀 박수를 좀 쳐줘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사실 미성년자가 그 미성년일 때 뭐 부모 중에 누가 일부가 돌아가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재산만 물려받으면 좋은데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물려받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빚을 물려받았을 때 그걸 안날로부터 이제 뭐 3개월 이내에 사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면 돼요. 근데 미성년자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법정 대리인 친권자,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데 이 부모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면 좋은데 그냥 알면서 그냥 몰라서 그냥 내가 이게 빚이 있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넘어가면은 그러면 기간을 놓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거를 빚을 채무를 상속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이제 성인이 돼서 나가려고 사회에 이제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이미 나는 신용불량자야.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모님의 빚 때문에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데 이미 신용불량자가 돼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변호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쩔 때 보면요. 국민의 감정과 법에 너무 괴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통계를 좀 보니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렇게 부모빚 대물림으로 이 어린 나이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릅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나는 이미 아무것도 파산해버리면 완전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무능력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이름으로 사실은 뭐 휴대폰 하나 개설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그러면 취업이 안 돼요. 그럼요. 취업도 안 되고 모든 본인의 신용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대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법이 개정된 거는 지금 법안들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 미성년자의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난해 12월 1일부터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연기한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모 등이 친권자가 사망하면 이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아예 채무를 포기할 수 있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이렇게 일괄 지원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근데 이거는 미성년자가 이제 혼자 남거나 이렇게 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부모 한쪽이 있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개입하기도 좀 애매한 그럼 또 부분이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걸 무조건 나서기가 애매한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조금 지금은 어떻게든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라 오히려 부모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법률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단 그렇네요. 그래서 부모가 이거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럼 법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선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이 상속포기나 그다음에 한정 승인. 그러니까 상속포기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재산 아예 그냥 상속받는 걸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고 한정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빚을 갚겠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이제 한정 승인인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상속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3개월이라는 게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데요, 3개월? 이게 뭐 장애도 치르고 뭐 하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3개월 후딱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냥 3개월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간을 좀 늘리자. 기간을 늘리자.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한 10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30년이에요. 30년이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나중에라고 알게 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내 상속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 기간이 30년 동안이에요. 그럼 굉장히 기네요, 기간이.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 대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뭔가 다른 거라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 상태가 약간 애매해져 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30년 이렇게까지는 할 수 못하더라도 3개월은 너무 짧다. 너무 짧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뭐 상속폭이라도 한정승인 기간 놓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데 미소년이면 자기가 수를 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 내가 설사 그때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단순 승인된 거로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이런 사정을 알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 지금 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논의가 안 되고 있어. 맨날 딴 것으로 싸우는 거야. 일 좀 하세요. 일 좀. 그러니까 정작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안 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참 저 부모의 빚 때문에 그걸 떠안고 어렵게 사는 분들, 지금 댓글로도 뭐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들 사연 들으면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그때 사실 뭐 이재명 이 후보도 사실은 뭐 2개월 된 아이가 부모 상속 때문에 이렇게 빚을 떠안는 경우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이걸 또 생각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나서고 하긴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지금은 그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임시로 지금 하는 조치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한 번 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미소년이 성년이 됐을 때 한번 이거를 내가 상속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 상속을 그냥 받을 건지 아니면 뭐 한정승인할 건지를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한번 성인이 돼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한번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본인 스스로 그런 기회를 주자.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부모가 빚을 졌다고 해서 아이가 처음 시작부터가 아이가 뭐 앞서가는 건 출발점을 앞서가진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까요? 그럼요. 그것도 자기 잘못도 없는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좀 불공평하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이 성인이 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지나 아니면 내용 물론 그 외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잠깐 보완해 가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취지 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건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는 건 상관없이 이건 우리와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관심 있게 이 법안이 마련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국민 삶에 좀 밀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떤 이런 것부터가 하나하나. 그래서 뭐 소확행 공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탈모 대표적으로. 탈모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서는 더 가치 있는 공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잠깐만요. 좋아요 2번 눌리면 실수. 이거 뭔 얘기죠? 이게 구독 얘기 말하는 건가? 좋아요를 한 번만 클릭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음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주시고요. 구독도 여러 번 누르면 구독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지 마시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한 번밖에 안 된다.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 저 세이레님 말씀 저는 참 공감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연자제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연자제는 폐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연자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또 출발선상은 비슷하게 공평하게 추세가 출발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마련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만한 공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 부분은 또 많이 이게 또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누가 꼭 이제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어느 쪽에서 지금 이 공약을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꼭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좋은 법안은 좀 진짜 실제로 이뤄줘야죠. 맞아요.